1952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던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이 사라졌어요. 24년 동안이요. 아르헨티나의 영부인이었던 이 여인의 시신을 두고 군부와 게릴라가 정반대 방향에서 작전을 벌였거든요. 한쪽은 시신을 지구 반대편에 숨겼고 다른 쪽은 전직 독재자를 죽여서까지 되찾이를 했습니다. 이건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몸을 놓고 벌어진 24년짜리 하이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건요. 정작 그 시신의 주인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대체 왜 군부는 죽은 여인의 시신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했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에바 페론이 살아서 어떤 존재였는지부터 봐야 해요. 에바 페론, 본명은 마리아 에바 두아르테, 에비타라는 애칭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이 여인은요, 사생아였어요. 아르헨티나 시골 마을의 빈민층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는 다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에바는 어린 시절 내내 가난과 멸시 속에서 자랐습니다. 15살에 배우가 되겠다는 꿈 하나 들고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올라왔어요. 라디오 방송에 조금씩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군장교 후안 페론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1945년에 결혼했고 후안 페론이 1946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에바는 아르헨티나의 영부인이 돼요. 그런데 에바는 보통 영부인이 아니었잖아요. 궁전에 앉아서 의전이나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바는 직접 거리로 나갔잖아요. 노동자들 편에 섰고 빈민구호재단을 만들어서 병원을 짓고 고아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자를 나눠줬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셔츠조차 살 돈이 없던 사람들, 데스카미사도스라고 불리던 빈민층이 에바를 성녀처럼 따랐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진짜로 바티칸에 에바를 성인으로 취대해달라고 청원까지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성인 청원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만큼 에바는 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이 정도면 감이 오시잖아요. 에바 페론은 단순한 정치인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아르헨티나 노동자 수백만 명에게는 거의 종교적 존재였던 겁니다. 바로 그래서 에바의 시신이 그토록 위험해진 거예요. 에바가 죽은 뒤에도 에바라는 이름 자체가 아르헨티나를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바의 시신은 그 힘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장소였어요. 그런 에바가 아팠어요. 1950년부터 복통이 심해졌거든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에바는 자기가 암에 걸린 걸 끝까지 몰랐습니다. 자궁경부암이었는데 남편 후안 페론과 소수 측근이 진단 사실을 철저히 숨겼어요. 아내한테 암이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에바는 자기 몸이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점점 쇠약해지는지 이유를 모른 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지 묻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답을 들을 수는 없었어요. 1951년 1월에 에바가 복통과 실신 증상으로 쓰러졌을 때도 맹장 수술이라고만 알려줬어요. 그리고 1951년 9월 미국 외과의사 조지 팩이 비밀리에 자궁절제술을 집도했습니다. 이 수술이 어떻게 진행됐냐면요. 에바를 먼저 마취시킨 다음에 그 후에야 조지 팩이 수술실에 들어왔어요. 에바는 자기가 누구한테 무슨 수술을 받는지도 모른 채 수술대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수술이 끝나고 깨어났을 때도 본인은 단순한 맹장 수술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자기 자궁이 적출됐다는 걸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1952년 6월 에바에게 뇌엽절제술이 비밀리에 시행됐다고 전해져요. 미국 신경외과의 제임스 포펜 박사가 집도한 것으로 2011년과 2015년의 학술 논문으로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공식적으로는 통증 완화 목적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일부 학자들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에바가 말기에 민병대 무장을 지시하고 점점 더 과격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 투쟁적 성격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더 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뇌에 칼을 대게 한 건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학술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1952년 7월 26일 오후 8시 25분 부에노스아이레스 운수의 궁 에바 페론이 숨을 거뒀습니다. 나이 33, 사망 당시 체중 36kg이었습니다. 마지막 공개석상은 한 달 반 전인 6월 4일이었어요. 남편의 두 번째 대통령 취임식에 개방형 자동차를 타고 나타났는데 창백하고 극도로 쇠약한 모습이었거든요. 체중이 40kg밖에 안 됐었어요. 그날이 에바가 국민 앞에 선 마지막이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사망이 전국에 발표됐어요.
20시 25분. 국가의 정신적 지도자 에바 페론 여사 서거. 이 한 문장이 전파를 탔을 때 수백만 아르헨티나 국민이 거리에 나와 울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는 완전히 마비됐어요. 꽃가게의 꽃이 전부 동이 났을 정도였거든요. 에바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은 상상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스페인 출신 의사 페드로 아라 박사가 에바의 시신을 영구 방부 처리했거든요. 이게 보통 방부 처리가 아니었어요. 아라 박사는 에바가 숨진 바로 그 방에서 즉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후안 페론이 완전한 통제권과 독립작업 공간을 보장해줬어요. 과정이 이랬거든요. 먼저 혈액을 전부 빼내고 글리세린으로 교체했어요. 그 다음 포르말린, 파라핀, 염화아연 같은 화학약품에 시신을 여러 번 담갔습니다. 그 위에 플라스틱을 여러 겹 코팅했어요. 보통 방부 처리는 장기를 꺼내거든요. 그런데 아라 박사는 모든 장기를 체내에 그대로 둔 채 보존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전 과정에 약 2년이 걸렸고 비용만 10만 달러 이상이에요. 결과가 경이로웠어요. 피부가 20대처럼 팽팽하게 유지됐고 아몬드와 라벤더 향이 났다고 전해집니다. 아라 박사는 이걸 예술적으로 잠든 모습이라고 불렀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것처럼 보이는 시신. 그게 군부에게는 악몽이었던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죽은 지 2년이 지났는데 마치 어제 잠든 것처럼 누워있는 여인의 시신이 있는 거예요. 이 시신은 그 자체로 정치적 폭탄인 거예요. 페론주의자들에게 에바의 시신은 성지이자 구심점이었거든요. 시신이 안치된 곳에 매일 수천 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1955년 쿠데타로 후안 페론을 몰아낸 군부가 결정을 내립니다. 이 시신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요. 살아서 위험했던 에바가 죽어서는 더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정치로 막을 수 있었지만 죽은 뒤에는 신앙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여기서 첫 번째 팀이 등장합니다. 작전 실행 책임자는 군 정보국 수장 카를로스 모우리 코에니이 중령이었어요. 1955년 11월 22일 밤 코에니이가 이끄는 팀이 노동총연맹 건물에 진입했습니다. 에바의 시신을 탈취했어요. 군부 하이스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신은 트럭에 실려 밤거리를 달렸어요. 이날부터 에바의 시신은 군 창고, 부대 지하실, 심지어 주방까지 여러 군사시설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에니이에게 아무도 예상 못한 문제가 생겨요. 작전 책임자가 시신에 집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바의 시신을 자기 사무실에 가져다 놓고 방문자들한테 이건 나의 것이라면서 보여줬거든요. 군 문서에는 코에니이의 행위가 반기독교적이고 무모하다고 기록됐습니다. 1997년 다큐멘터리에서 동료 장교 에크토르 카바니아스 대령이 직접 증언했어요. 코에니이 대령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고 무모하고 심지어 반기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요. 동료들이 결국 코에니이를 독일로 유인해서 제거해야 했을 정도였어요. 작전 책임자를 작전에서 빼야 했던 겁니다. 시신을 숨기려고 시작한 작전이 작전 책임자의 정신까지 집어삼킨 거예요. 코에니이를 치운 뒤 군부는 본격적인 기만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게 정말 영화 같거든요. 가짜 시신을 담은 관 여러 개를 동시에 제작했어요. 그리고 이 관들을 부에노스아이레스 각지와 유럽 각국 아르헨티나 대사관으로 동시에 분산 발송합니다. 어떤 관에 진짜가 있는지 아무도 추적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완벽한 혼선 작전이었죠. 하나의 시신을 감추기 위해 여러 개의 가짜 시신을 만들다니 이 정도면 첩보 영화 수준이에요. 진짜 시신은요, 바티칸의 비밀 협조를 통해 이탈리아로 넘어갔어요. 1957년 5월 17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모니멘탈레 뮤지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뮤비에 적힌 이름은 마리아 마기데 마지스트리스. 아르헨티나 영부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한 수녀가 관을 동행했고 현지에서는 아르헨티나에서 사망한 이탈리아 여성의 유해라고만 알려졌습니다. 16년 동안 단 한 명도 이 무덤 아래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신이 잠들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군부의 하이스트는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신의 행방이 밝혀진 건 전혀 다른 경로였습니다. 밀라노 뮤지를 파낸 게 아니에요. 에바를 찾은 건 탐정도 언론도 아니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또 다른 사람의 죽음이 있었어요. 1970년 아르헨티나에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요. 몬토네로스, 페론주의를 내건 극좌 게릴라 조직이었어요. 이들은 에바 페론을 혁명의 아이콘으로 숭배했거든요. 그리고 몬토네로스의 첫 번째 작전 목표는 놀랍게도 전직 독재자 페드로 아람부로 장군이었습니다. 에바의 시신을 사라지게 만든 그 쿠데타의 핵심 인물이에요. 아람부르는 1956년 페론주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민간인 12명을 포함해 27명의 처형을 명령한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몬토네로스에게는 복수해야 할 첫 번째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에바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 5월 29일 정오, 몬토네로스 대원 2명이 군장교 복장으로 위장해서 아람부르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자택 앞에 나타났어요. 아람부르를 차에 태워 납치한 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카를로스 테에도르의 티모테 농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전명이 재밌어요. 오페라시온 핀다파이, 아르헨티나의 감귤음료 브랜드 이름이었거든요. 혁명의 첫 작전에 주스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농장 지하실에서 몬토네로스는 아람부르에게 민족 반역자 재판을 열었어요. 죄목 중 하나가 에바 페론 시신의 납치였습니다. 에바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집요하게 추궁했어요. 하지만 아람부르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몰랐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끝까지 버틴 것일 수도 있어요. 6월 1일 오전 7시, 아람부르가 처형됐습니다. 몬토네로스 간부 페르난도 아발메디나가 방아쇠를 당겼어요. 이 사건으로 당시 아르헨티나 독재자 오르가니아가 6일 만에 실각했을 정도로 정치적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이것이 몬토네로스 역하이스트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몬토네로스는 4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1974년, 이번에는 레콜레타 뮤지에서 아람부르의 관을 탈취해요.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던 이사벨 페론에게 요구했습니다. 에바의 시신을 아르헨티나로 돌려보내라고요. 에바를 돌려줘야 아람부르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군부가 에바의 시신을 인질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몬토네로스가 아람부르의 시신을 인질로 삼은 겁니다. 완벽한 거울 구조예요. 같은 수법을 정반대 방향에서 되돌려준 거예요. 이사벨 페론이 결국 굴복했습니다. 에바의 시신 귀환을 허가해요. 그리고 아람부르의 관은 에바를 실은 비행기가 아르헨티나에 착륙하기 정확히 2시간 전에 반환됐어요. 마지막까지 타이밍을 계산한 거예요. 시신 대 시신의 교환. 이것보다 더 소름 돋는 거래가 있을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게요. 에바의 시신이 스페인에 있던 시기 이야기인데요. 1971년에 밀라노 뮤지에서 에바의 시신이 발굴됐을 때 목격자들이 놀라운 증언을 남겼어요. 에비타가 자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다고요. 14년을 이탈리아 밀라노의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도 아라박사의 방부 처리가 거의 완벽하게 유지된 거예요. 발굴된 시신은 스페인 마드리드의 후안 페론 자택으로 옮겨졌어요. 여기서 정말 기이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후안 페론과 세 번째 아내 이사벨은 에바의 열린 관을 식당 옆 단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뚜껑이 열린 관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서 매일 식사를 했습니다. 에바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밥을 먹은 거예요. 이사벨이 매일 밤 에바의 머리카락을 빗겨주었다는 증언도 여러 건 남아있어요. 죽은 전처의 시신 옆에서 밥을 먹고 매일 밤 머리카락을 빗겨주는 일상, 상상이 되시나요? 이건 공포영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1974년 7월 후안 페론이 사망하고 이사벨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몬토네로스의 압박에 의해 에바의 시신이 드디어 아르헨티나 땅을 밟게 됩니다. 전문가 도밍고 탈레치아가 이동 과정에서 손상된 시신을 공개 가능한 상태로 복원했어요. 24년 동안 탈취되고 숨겨지고 옮겨지면서도 아라박사의 방부 처리 덕분에 시신은 놀라울 정도로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1976년 10월 부에노스아이레스 레콜레타 뮤지, 에바 페론의 시신이 마침내 두아르테 가문 묘소에 안장됩니다. 지하 5m 깊이의 강화 지하실이었어요. 다시는 누구도 이 시신을 가져갈 수 없도록요. 군부가 숨기고 게릴라가 되찾고 남편이 식탁 옆에 두었던 그 시신이 마침내 땅 아래 잠든 겁니다. 사망한 지 정확히 24년 만이었습니다. 24년이에요. 한 여인의 시신이 아르헨티나에서 이탈리아로,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으로, 스페인인에서 다시 아르헨티나로 떠돌았습니다. 군부는 에바를 없애려 했고 게릴라는 에바를 되찾으려 했어요. 두 팀 모두 에바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에바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살아서는 민중의 성녀였고 죽어서는 정치의 도구였습니다. 군부에게 에바는 제거해야 할 위협이었고 몬토네로스에게 에바는 되찾아야 할 깃발이었어요. 후안 페론에게는 식탁 옆에 두는 존재였고 이사벨에게는 매일 밤 머리를 빗겨줘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에바 자신은 그중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에바가 진짜로 원한 건 아마 빈민들을 위해 싸우는 것뿐이었을 겁니다.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에바 페론은 평생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싸운 여인이거든요. 셔츠도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 일했어요. 그런데 에바가 마지막으로 잠든 곳은 레콜레타 묘지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만 묻히는 곳이에요.
대리석 묘소와 천사 조각상이 줄지어선 아르헨티나 상류층의 영원한 안식처거든요. 빈민의 성녀가 귀족의 묘지에서 영원히 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레콜레타 묘지의 에바 묘소 앞에는 매일 꽃다발과 메모가 놓여요. 아르헨티나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찾아옵니다. 죽어서 24년을 떠돌아야 했던 여인이 이제야 조용히 쉬고 있는 거예요. 사생아로 태어나 영부인이 됐고 성녀로 추앙받다 33세 죽었고 죽어서 24년을 떠돈 여인 에바 페론의 이야기는 어쩌면 아직 거기서 끝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바 페론이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도 아르헨티나 정치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채널에서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을 봅니다. 거대한 힘에 휘말린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